그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균입니다. 그렇다면 김민혜 씨 같은 경우 어떻게 MRSA를 발견하게 됐을까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를 쓰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같이 발생했던 혈관염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던 중에 기침가래가 발생을 하고 엑스레이도 안 좋아지고 그때 MRSA 폐렴에 대해서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예전 엑스레이 사진과 비교할 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세균이 감염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상태가 악화되는 동안 전조 증상은 따로 있었을까요? 기침 하나가 없어지면 또 가래떡거리가 생기고 가래서 피나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항생제 내성이 불러온 MRSA 폐렴. 항생제 내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또 다른 사례자를 만나러 가볼까요? 1차 결핵 판정을 받은 후 다시 다제내성 결핵이 재발한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밖에 나가서 다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되고 다시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재발이라는 게 다시 걸리게 됐습니다. 1차 결핵이 호전된 뒤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에 관심을 쏟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거르고 결핵약도 멀리했다고요. 또한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줄였던 담배의 양도 점점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다시 찾은 사례자. 검사 결과 다제내성 결핵 판정을 받게 됐다고요. 처음에 약이 잘 들었지만 약을 제대로 안 먹거나 이제 뭐 치료를 하다 말다 이렇게 하면서 내성이 획득이 돼서요. 그래서 이제 점점 치료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고요. 재발을 반복하다 보니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어려워지게 된 경우입니다. 1차 결핵 때 복용했던 항생제가 내성이 생겨 더 이상 같은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약을 복용할 때마다 과거에 항생제를 소홀히 한 자기 자신이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다시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다시 걸리게 되더라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힘든 병인 것 같습니다. 혹시 자신이 임의대로 항생제를 끊어본 경험 누구나 있을 텐데요. 항생제를 전문가가 처방한 기간에 맞춰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화면에서 결핵 환자와 폐렴 환자 이렇게 두 분을 만나봤는데요. 이 두 분을 통해서 이 항생제 역습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거 볼게요. 약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핵은 원래 치료제가 있었는데 그 약이 듣지 않는 상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결핵은 일찍 진단해서 그 효과적인 결핵약으로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치료를 받게 되면 완치가 되는 질환이지만 네.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고 하다 보면 결핵균이 내성을 갖게 돼서 치료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약에 내성을 보여서 쓸 수 있는 약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결핵을 말하는데 실제 완치하기가 매우 어렵고 감염된 폐를 아예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왜 자가 처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항생제의 역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작은 병이 큰 병 된다.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바이러스성 감기나 혹은 독감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인플루엔자 앓고 나셔서 세균에 의한 폐렴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라든지 그 연령이 높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한 폐렴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셨던 사례에서와 같이 그 MRSA라고 하는 그 흔히 항생제에 잘 듣지 않는 그런 포도상구균 종류인데요. 그런 MRSA 폐렴에 감염이 되시면 빨리 진단해서 적합한 항생제를 쓰지 않으시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작은 병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병원에 가셔야겠네요. 그러면 이 항생제 내성균은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런 그 MRSA에 한정지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요. 이 MRSA 감염은 그동안에 주로 이제 병원 안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큰 병원에서 그 이제 이런 황색 포도상구균에 감염됐을 경우에 이 균이 MRSA라고 하는 무서운